기존에 이렇게 다른 궁궐책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책에서 조금 접하지 못했던 그 좀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여기 제가 10개만 좀 뽑았습니다. 그 10가지를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바로 창덕궁에 정문이 도남문 들어가는 그 정문이잖아요. 그 제가 승정원 일기 보다 보니까 개가 그렇게 도남문 문틈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막 북만을 휘젓고 댕기다가 그 이렇게 막 붙잡히고 그런 기사가 거의 매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인조에서부터 한 영조 초반까지 나오다가 그 후엔 또 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그 후에는 개가 못 들어오게 뭘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개가 들어온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요 도남문 앞에서 그 산대놀이라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산대놀이라는 게 이제 그 거의 가로 한 9m 정도, 폭이 한 6, 7m 되는 큰 대를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잡피라고 하는 그 놀이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임금이 돌아가시면 일단 궁 안에서 3년상을 치르고 이제 3년이 되면 비로소 임금님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게 됩니다. 그 3년상 동안은 우리가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3년상 동안에는 심효살이를 하고 근신하듯이 임금도 음식도 이렇게 좀 줄이고 놀이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상이 끝나고 종묘에다가 신주를 다 모시고 나서 돌아오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묘에서 돌아올 때부터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막 그 결체라고 그래서 이제 가로변에도 치장을 하고 또 그 음악을 막 연주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궁으로 돌아올 때인데 이 궁문 앞에다가 그 산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산대 놀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종묘에 신주 모실 때만 한 게 아니고 외국 사신, 특히 중국 사신이 오면 그 사신을 좀 이렇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산대놀이를 했는데 이게 그 구경하는 구경꾼이나 왕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거를 준비하는 게 전부 백성들 몫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거긴 나무 꾸미고 하는 걸 전부 백성들이 다 수념해서 이걸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막 뭐라 그러고 이제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억지로 이제 하다가 이 광해군 때 이제 경복궁이 불타니까 이제 창덕궁에서 처음 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신하들이 막 걱정합니다.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놀이를 과연 이렇게 이제 해야 될지. 근데 아주 딱 좋은 명분이 있는 것이 이 광화문 앞이 굉장히 좁았어요. 특히 지금은 이쪽에 여기 있던 거 다 없애버렸지만 원래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만 여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앞이라는 게 요 정도에서 개천이 있는 아주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어서 저기다가 큰 산대를 꾸밀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신하들이 하니까 광해군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명나라 사신들이 왔는데 이제 광해군 때 이미 북쪽의 여진족들이 이제 막 그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명하고 그 긴장 관계에 있었잖아요. 광해군이 이거 핑계김에
하지 말자. 그래서 괜히 명나라 눈치나 보고 그런 거 접대하느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좁아서 못한다고 그러고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이 도남문에 와가지고 이 산대놀이를 폐지합니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겐 좋긴 한데 그 후에는 이 궁 문 앞에서 하는 놀이도 사라지고 또 길거리에서 하는 그 이제 종묘에 신주 모시고 돌아오면서 하던 여러 가지 그 놀이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돼서 그런 우리 공연 문화가 좀 침체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그 좀 이렇게 너무 중국의 눈치 봐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흠이 든 것들을 좀 그만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뭐 도남문이 다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정전 뭐 창덕궁 가면 반드시 이제 가는 게 이제 정전인데요. 그 앞에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인정 창덕궁이라는 데는 경복궁처럼 이렇게 여기서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도남문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가지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기회에 이게 창덕궁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쓰긴 썼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자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관리들이 여기 이제 임금님 뵈러 가거나 또 임금이 원래는 닷새에 한 번 신하들과 이렇게 절을 나누는 상참이라는 것, 조참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는데 그때 임금이 여기 나오세요. 그리고 신하들은 요 마당에 모이고요. 근데 보통 여기 이제 도남문이 있고 금호문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일반적인 높은 관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의외로 이쪽 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쪽 문으로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저쪽에 창경궁 쪽에 지금 선인문이라는 그 홍화문 밑에 그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부터 쭉 아주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통로가 지금 이 동골도에 보면 잘 나와 있고 이따가 다른 자료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문으로 오기 전에는 여기 빈청이 있어서 이제 관리들이 회의할 때 여기서 이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숙장문인데요. 이 숙장문에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골도에 보면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된 게 인정문이라고 쓴 현판이에요. 여기는 물론 이제 인정된 현판이 여기 있고요. 진선문 현판은 이쪽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 숙장문의 현판은 이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문 이름을 보고 들어오게. 근데 지금 이 숙장문 현판은 이 반대쪽에 있어요. 이게 이제 이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복원을 했는데 복원하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람객들이 들어오는 동선을 따지다 보니까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숙장문 현판이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관람객을 위한 현판 위치고 사실은 반대쪽에 저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골도를 잘 봤으면 이제 바꿔 달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조금 이제 좀 충분히
고증을 좀 못했던 점이 있고, 사실은 또 동굴 도형이 좀 그걸 헷갈리게 만드는 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언젠가 한번, 사실은 이 현판들, 지금 저 광화문 현판 갈라져 가지고 뭐 하여간 말이 많잖아요. 이 현판이 또 이게 아주 뭐 제각기예요. 이게 이제 공사할 때 한번 이게 밑에서 보면 조그매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한번 공사하면서 밑에 내려놨다가 이제 한 집만 공사하면 그놈 내려놨다가 다시 제 위치 가면 좋은데, 이게 조그만 문들도 많고 그러면 한 곳에 막 쌓아놨다가 이게 제자리에 못 찾아간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창덕궁 안에도 이 현판이 좀 엉뚱한 데 지금 가 있는 데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지금 제가 그런 것까지 막 쓰면 저희 문화재청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루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또 이렇게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고, 요 마당은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쪽 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저쪽 창경궁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멀어요. 지금도 이 선인문에서 아마, 물론 지금은 중간에 담이 막혀서 갈 수는 없지만, 담이 안 막혔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그래서 임금님이 낮에 나오신다 그러면 미리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 가려면 정말 허겁지겁 이 길을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창덕궁에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아쉬운 집이 희정당이라는 집입니다. 희정당은 지금은 일제시대 때 싹 새로 지었어요. 거기 희정당이 불이 나가지고 경복궁에 있는 강령전을 뜯어가지고 지금 희정당을 지어놔서 원래 희정당하고는 전혀 다른 집이 돼버리고, 또 들어가는 앞에다가 옛날에 승용차를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일본식으로 현관도 만들어서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이 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뒤가 이제 친전인 대조전이고요. 여기가 편전 임금님 신하들 만나는 곳인데, 이 편전은 원래 돌바닥이었어요. 실내가. 나중에 마루로 하긴 했는데 겨울에 무지 추운 거예요. 거기서 신하들도 또 임금님 뵈는 신하면 다 나이가 50, 60 된 영의정, 좌의정 이런 양반들이 겨울에 돌바닥 위에 서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임금님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희정당은 여기 원래 임금님의 서재, 여기서 이제 나와서 책 보고 학자들한테서 이제 고전을 공부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 집은 잘 안 보이겠네요. 여기 앞에는 전부 대청마루, 여기 대청마루가 쫙 있고 그 안에 다 온돌방입니다. 여기 온돌방 아궁이가 여기 조금 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따뜻해요. 온돌방에, 임금이 온돌방에 있고 신하들은 앞에 마루에 있는데, 그래도 온기가 있으니까 지내기가 편하잖아요. 여기서 거의 이제 임금님과 신하들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새 그걸 이제 어전회의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 어전회의는 옛날 사전에는 안 나와요. 일본식 표현이에요. 우리 궁궐에도 지금 일본식으로 쓰는 용어 중에 옥좌라는 것도, 구슬옥좌 쓰는 옥좌도 일본에서 그 천황 앉는 데를 옥좌로, 우리는 옥좌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어좌라고 쓰는데, 어전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거를 상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회의를. TV 사극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임금님이 저 안쪽에 의자에 이렇게 앉고 신하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뭐 양쪽으로 앉아서 뭐 아니 되옵니다 뭐 막 그러고, 저 끝에 이제 그 기록하는 양반이 또 이제 책상 놓고 그런 장면이 많은데, 사실 그게 참 고증이 어려워요. 이 건물에서 같으면 그 지금 TV 사극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 앞에 마루가 쫙 있고 안에 온돌방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과연 어떤 식으로 좌석 배치를 했는지 좀 아리송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작성하는 승진은 그 마루 제일 끄트머리에 앉는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앉았는지는 그 승정원 일기에서도 그 무슨 좌석 배치를 적어 놓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여기가 요 집이 그러니까 사실 아주 궁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인데, 근데 이 집은 그 1919년에 그 불이 나가지고 지금 경복궁에 있는 엉뚱한 집을 여기다가 이렇게 커다란 걸 지어놔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집에 그 이제 좀 여기 좀 적어놓은 기사는 이런 거예요. 이제 순조가 11살에 이제 임금이 됐는데, 그때 그 대왕 대비, 이제 영조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순왕 후에 뭐 사도세자 나오고 정조 나오고 그 다음에 순조니까 뭐 까마득하죠. 근데 수렴청정을 할 때 그 여기다가 발을 쳐놓고, 이 온돌방에 그 정순왕후가 이렇게 딱 앉고, 이제 순조는 이렇게 이제 사다리 되는 요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요 건너편에 이렇게 앉았었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수렴 청정을 하던 장소여서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 중요한 곳이었는데, 지금 이 건물이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또 여기 연못도 사라지고 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상상으로 남고, 이 동골도가 그나마 이렇게 있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옆에 원래 그 편전으로 선정전이라는 집이 돌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바닥이 돌바닥이고 그러니까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임금님들이 거기서 그냥 정말 요식행위만 하고 주로 여기서 많은 신하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여기 지금 효종 때 그 가끔 이제 밤이 되면 수고들 했으니까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술을 많이 먹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술 먹다가 뭐 문이 어딘지도 몰랐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후대의 왕들이 이 얘기를 계속 들먹이면서 그 뭐 술 좀 취해도 괜찮다, 술 먹어라 그러고 옛날에 이런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어서, 그 요 희정나이라는 집이 굉장히 이 창덕궁에서는
아주 그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 집 같아요. 아직 뭐 다 그 이야기를 다 찾아내진 못하고 이 책에 그냥 일부를 조금 적었습니다. 그 대조전은 이쪽이 임금님 주무시는데 이쪽이 왕비가 주무시는데 그렇게 이제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아마 그건 뭐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순조 임금이 11살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아직 그 왕비를 맞이하지 않아서 이제 그 2년 후에 이제 그 왕비 배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선공감에 있던 그 관리가 이제 내부를 공사를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 굉장히 자세하게 요 대조전 안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거를 열심히 적어 놨습니다. 그 실내에 뭐 장식이 뭐가 돼 있고 병풍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내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조전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빈 방인데 앞으로 좀 궁궐을 제대로 좀 잘 꾸리려면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좀 실내를 복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이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 퇴계 선생의 8대 손이에요. 그리고 사실 궁궐 안이 어떻게 생겼다. 더군다나 임금님이 주무시는 데가 어떻게 생겼다. 지금 만약에 청와대에 대통령 어디 저 안에 주무시는 데가 실내에 창문이 어디 있고 막 그 창문 뒤에 뭐가 있고 뭐 앞에 뭐 그런 거 적어놨다가는 그게 아마 붙잡혀갈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거를 아주 시시콜콜하게 적어서 나중에 그걸 자기 문집에다가 이렇게 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태계 선생 백을 믿고 그랬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침전 안에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 책에다가 좀 옮겨놨습니다. 지금 창덕궁에서 조금 잘 오해하기 쉬운 집이 여기 성정각이라는 집입니다. 이 집은 지금 들어가서 시정당이라는 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를 지금 내의원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순종 황제가 마지막에 창덕궁에 계실 때 거기를 잠시 의원으로 잠시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원래는 이게 숙종 때 숙종이 그 왕세자가 좀 머물 수 있도록 지었던 집입니다. 그리고 요 집 뒤에 또 지금 관물원이라는 집이 있어서 그 세자가 어렸을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거를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지금 창덕궁에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를 내의원으로 썼다는 이제 순종 황제 제일 마지막에 잠깐 썼던 기록만 있어서 이제 뭐 일부러 제가 이 책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그 부분을 좀 다루었고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뭐 전혀 흔적을 알 수는 없는데
그 창덕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 좀 자료를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도세자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렸을 때 굉장히 영특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아버지가 영조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좀 정신질환이 있다 또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 지주에 갇혀가지고 이제 8일 만에 죽게 되는데, 그 사도세자가 주로 이렇게 거처하는 곳이 요 언저리였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건물이 거의 다 없어지고 나중에 지금 낙선제가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낙선제만 있고 이 나머지 부분은 다 없어지고 여기 연못도 다 내리고지고 그렇게 이제 변하긴 했는데, 요 집이 요 자리가 굉장히 소리가 많습니다. 그 1차적으로 이제 장인이 여기 지금 요 연못이 있고 여기가 원래 이 왕세자가 머무는 정당인 저승전이 있던 자리고, 저승전에 요 서쪽 요 언저리에 취선당이라는 집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취선당에 장희빈이 이제 왕비되기 전에도 거기 있다가 또 왕비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또 취선당에 있다가 그 인현왕후를 이제 저주하는 뭘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그 저주한 장소가 우물 옆이었다고 이제 그 기록들에 나오는데, 요 우물이 여기 있고 우물 또 하나가 여기 있는데, 이 우물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요 부분이 취선당이라는 집이 있어서 그 장인이 거처하기도 하고 나중에 사도세자도 주로 여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부인이 해경공이신데, 해경공이 쓴 그 한중록에 우리 남편이 나중에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는 요 취선당에 있는 우물에서 길어놓은 물로 밥을 해 드셔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런 그 글을 남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낙선제가 이렇게 있는데, 낙선제 주변에 거기가 하여간 좀 이렇게 좀 명랑하지가 않아요. 좀 지대도 조금 낮고 좀 그런 곳인데, 이 부분들도 제가 사료들을 보면서 좀 공을 들여서 좀 적었던 부분이어서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은 건물이 전혀 없어져서 이제 알 수 없는 것 중에 이 만수전이라는 집이 창덕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 임금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임금님 전하고 이제 돌아가셔야 임금님의 그 묘호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태종 또 무슨 정종 이렇게 붙이는데, 이 효종 임금님은 효성신무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미지가 돼 있으셨어요. 근데 그 효종의 효성심이 누구에 대한 효성이 컸냐 하면 장렬왕후 인조였습니다. 효종이 원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후에 형이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좀 미리보여서 며느리하고 다 이렇게 좀 밀려나고 그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소종이 그 장렬왕후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궁궐에서는 이게 정전인데요. 정전의 동쪽에다가 그 할머니들 모시게 했어요. 동조라고 부르는데,
여기 집들이 마땅한 집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님의 어머니가 모시는 집이 수정전이 있는데 집이 좀 이렇게 조그맣고 좀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효종이 전례를 깨고 이쪽에다 이 정전의 북쪽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지어가지고 자 할머니 여기서 지내십시오. 그렇게 지은 집이 만수전이라는 집이었습니다. 요 집의 별당이 요 집인데 여기는 나중에 역대 임금님 그 초상화 어진을 모신 선원전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요 집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영역을 그 왕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계시는 대로 이렇게 좀 할당을 했던 것이 이 조선시대, 조선 특히 후기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이 할머니들 파워가 세져요. 그 이제 대왕 대비들. 그러니까 이 뭐 왕비는 명함도 원래밀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큰 할머니 위주로 해서 큰 행사를 하는데 왕들은 일찍 다 죽는데 이 부인들이 오래 살아가지고 70까지 막 살고 그 전혀 무시하지 못할 그런 이제 존재로 있었던 것이 그 조선 후기이고 창덕궁에 이제 그 부분들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여기다가 좀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집을 막 그 정치적으로 뭐 어느 왕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빼고 또 건물 설명도 무슨 뭐 공포가 어떻게 생기고 그런 거 다 빼고 될 수 있으면 거기 살았던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담자. 그리고 이제 막 그 자료를 봤는데 그 제일 아쉬운 거는 이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뭐 정말 밑에서 힘들게 일한 사람들은 이게 쓰고 싶은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다루지 못했고 사람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맨 이 할머니들 얘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기 지금 그런 뭐 대왕 대비, 뭐 왕 대비,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그 뭐 한계이기도 하고 또 그게 조선 후기 특히 창덕궁에서 벌어졌던 실제 상황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후원 쪽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쓸 때 제가 지금 그 조그만 연구소에 좀 이제 학교 정년하고 나서 이제 있는데 거기 저 연구소에 이제 실제 일을 하시는 이경미 선생이 이제 창경궁 쪽을 기초적인 공부를 쓰고 제가 창덕궁 후원을 썼는데 사실 창경궁 쪽은 또 더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뭐 무슨 사약 먹고 죽은 사람도 많고 뭐 그쪽은 제가 오늘은 뭐 제가 원래 그 밑작업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시간도 좀 부족하고 뺐고 이제 후원에서 몇 개만 좀 눈여겨볼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에서 제일 좀 지금 아쉬운 것이요. 지금 후원에 가면 여기 지금 영화당 그리고 여기 지금 제일 경치 좋은데 구영정 있고 이제 지금 청덕편 넘어가면 이 언덕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화당하고 지금 제일 사진 발단을 여기 가는데 원래 지금 담장이 여기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담장이 쳐지고 이쪽은 창경궁이 되고 이쪽은 창덕궁이 되는데 원래 후원은
이렇게 전체가 열려 있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좀 넓은 이 집이 영화당이라는 집인데 영화당 앞에 이렇게 넓어가지고 여기서 과거 시험에 무과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활 쏘기, 말 달리고 뭐 말 달리면서 활 쏘고 하는 것이 제법 그 털을 넓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뚝 잘라져가지고 그걸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전혀 없어졌고요. 또 여기서 무슨 행사도 많이 했어요. 행사하면 지금 이쪽 넘어가면 성균관대학교가 되는데 성균관대학교 옆길로 해서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해서 집춘문인데 이 문으로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기 이제 과거 시험을 치거나 행사가 있으면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원래는 옛날에 임금님도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창경궁으로 해서 이 문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두 번 기회 있을 때 그 문화재청에다가 이거 지금 여기 울타리 또 없애고 적어도 후원을 이렇게 옛날 모습대로 해가지고 입장료도 비싸니까 좀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몇 번 건의는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결국 이런 궁궐이라는 게 이제는 다 우리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자꾸 내서 그거 좀 제대로 좀 하자. 입장료도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좀 제 모습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자꾸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여간 이 마당이 이렇게 과거 시험을 치던 특히 무과 시험을 치던 장소가 이 앞에 있었다는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요. 지금 이 후원에서 없어진 건물 중에 제일 아쉬운 건물이 어수당이라는 건물인데요. 여기 이제 요 뒤에 연경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금마문이라는 문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집이 어떻게 보면 후원에서 제일 나이가 좀 오래된 건물일 수 있고 거의 요 19세기 중반까지 쓰던 곳인데 이게 지금 사라지고 여기 좀 빈 터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물고기 하는 물이라는 뜻인데 저게 이제 임금과 신하를 상징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이고 누가 물고기인지는 해석하는 글마다 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일도 많이 있었고 중요했던 집이 지금 여기가 빈터로 남아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수당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이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좀 내서 문화재청이 좀 움직여가지고 좀 필요한 건 좀 짓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무슨 낙선제를 개방하겠다고 이상한 발상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진짜 해야 될 것들을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 더 좀 이렇게 좀 눈여겨서 좀 읽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서향각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 요 창두궁 가면 여기 지금 그 부용지 연못 있고 주암루가 있고 지금 요거는 최근에 복원을 해서 이렇게 취병이라는 게 이제 있고 그 바로 옆에 서향각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저 서향각 건물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하면 여기서 왕비가 누에를 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왕비가 누에 치는 시범을 보인 것은 순종 황제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정조 때 지었는데 정조 대왕이 책을 보던 곳이에요. 그래서 집 이름도 책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 책의 향기라는 집에서 왕비가 누에 쳤다 그러면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승정원 일기랑 뭐 기록들을 쫙 보니까 그 정조께서 여기서 책 읽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막 정조대왕이 또 굉장히 공부파였나 봐요. 그래서 막 새벽에 책 봤다는 글도 나오고 한밤중에 봤다는 글도 나오고 아마 신하들이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막 한밤중에 막 여기 와서 책을 보고 그러면. 근데 아무튼 이렇게 궁궐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역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왜곡돼 가지고 그냥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이 책에다가 좀 많이 이제 잡아놨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문화재청에서도 조금 한번 좀 쫙 손을 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원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후원이 지금은 물론 또 관람 제한 구역이 또 많아가지고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데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이 좀 지금 전혀 이렇게 좀 가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어머니가 해경궁이고 이제 남편이 사도세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 무덤을 지금 이제 청량리 쪽에 서울시립대학에 있는 거기 있던 거를 이제 수원에 옮기고 그래서 이제 정조대왕이 거기까지 능행을 하고 또 가면서 어머니 해경궁을 수원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행차도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우리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해경궁이 이제 수원으로 가기 전에 이 정조대왕이 걱정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게 이제 지금도 그때 나이가 회갑을 환갑잔치를 수원 가서 했으니까 환갑된 이 할머니가 창덕궁에서 수원까지 아무리 가마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가마 타고 멀리 가는 예행 연습을 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가기 며칠 전에 이제 정조가 어머니한테 하다못해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창덕궁 안에서라도 좀 이렇게 가마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멀미나지 않으시게 좀 연습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후원에서 그거를 했어요. 여기에 아주 이런 시간의 흐름 또 사람들의 그런 많은 변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꼭 어디 물 새지 않는 항아리처럼 잘 담겨 있어요. 저는 그게
창덕궁이 갖고 있는 이 지형의 힘이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여러분들 기회 되는 대로 조금 입장 요금이 좀 비싸긴 하지만 자주 가셔서 이렇게 둘러보면 뭐 가서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